네, 오전장 전략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시각 9시 56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엠비엔골드 김용환 매니저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시장 얘기를 풀어주는 날입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뭐 장 초반에 저는 시장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순환매가 빠르긴 빠르다. 이런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오늘 시장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대형 섹터나 지수 종목들도 뭐 흐름들은 나쁘진 않은데 워낙 테마에 대한 속도가 빠르고 이제 순환매에 대한 흐름들이 빠르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사실 파도만 잘만 타면은 크게 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장에 대한 흐름들 자체는 지수 플레이, 제가 계속 월화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수 플레이보다는 개별 종목들로 좀 대응을 좀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이런 개별 종목들로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테마에 대한 어떤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도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린 오늘 공략주도 한번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 포인트는 여기까지인가요? 아니죠. 네. 아니 너무 제가 또 장황하게 하게 되면 너무 좀 루즈해질까 봐. 그러면 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델타 변이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시젠, 소마젠, 휴마시스 오늘도 이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좀 늘어날 때 강한 시세를 받았던 거에 성격을 좀 살짝 보이고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지금. 그래요. 일단은 뭐 시황에서 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테마에 대한 순환매들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진단 관련된 종목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또 우려감들이 확산이 되면서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또 국내도 역시나 그런 확진자가 나올까 봐 지금 우려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발생이 되고 나서 마스크 관련 종목들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제 진단 관련된 어떤 종목들과 함께 신약 관련 종목들,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좀 급등세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도 시젠 같은 종목들이나 뭐 수젠텍 같은 종목, 그다음에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는 단발성의 어떤 흐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까지 슈팅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채 2차 또 팬데믹이 좀 나올 수 있는 영향이 클 것 같다. 그래서 미리 시장에서 좀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델타 변이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그거를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확률이 한 6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지금 이제 한 7, 8월경이 가장 위기라고 하는데 그거를 미리 이제 선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이라서 2차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진단키트 관련주 얘기를 먼저 좀 들어봤고 그 외 시장 포인트로 더 짚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개별 종목들로 우리가 테마 장세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지금부터 좀 타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는 흐름들 속에서 그전에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정시테마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장황하게 시황 설명을 해가지고 대형주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매크로적인 환경을 보고서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보다는 모멘텀 투자라든지 재료에 대한 어떤 테마성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개별 테마 종목들로 우리가 순환매 좀 잘 한번 타보자고 좀 말씀드려보자 하겠고요. 일단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주들 저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 과거에도 우리가 1년 전 작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확산이 되기 전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서 확산이 되더라도 진단 관련 종목들 실적까지 연결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저는 지금도 트레이딩 관점이나 혹은 중기적 관점의 흐름들 충분히 좋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어떤 테마 섹터는 어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도 지금 오늘 살짝 쉬는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 좀 자금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또 이제 메타버스에 또 파생되어 있는 VR, AR 관련주들, 그다음에
OLED 관련된 이런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움직이는 종목들이 또 정치 테마 관련된 이런 부분들 역시나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요약을 좀 해보게 되면 네. 세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진단키트 관련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정치 테마, 대선 테마 관련 종목들 세 가지로 우리가 테마를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의 트레이딩 관점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앞서서 뭐 진단 키트 얘기를 좀 들어봤었고 정치 테마와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 메타버스 관련주는 어제 동아일텍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가 저희가 공략주 듣기 전에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대선 테마도 최근에 순환매가 정말 빠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빠르죠. 그러니까 네. 대선주들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벌써부터 뭐 그 직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트레이딩을 하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뭐 네. 이낙연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또 올해 들어서는 또 윤석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핫한 부분들인데 대선이 이제 거의 한 7개월 정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7개월은 대선까지가 아니고요. 이 대선 테마 종목들의 수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6에서 7개월 정도까지가 이 대선 테마 종목들이 지금 수명이 남아 있는 부분들인데 항상 그 불꽃은 끝에 불꽃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뭐냐면 아직 지금 누가 뭐 나오는 어떤 대선 출마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부분들도 없고 또 이제 여권이나 야권에서의 어떤 인물들이 누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돼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여기서 이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윤곽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맥 관련 종목들이라든지 정책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는 정책주들이 올라가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정책주들도 이미 1년 전부터 움직였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 정책주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뭐 부동산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약간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맥주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더욱더 좀 탄력성이 좀 더 높을 거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로운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뭐 PPI라든지 그다음에 한일단조 같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들이 또 장 초반에 또 올라가는 흐름들인데 사실 우리가 이 대선 관련 종목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너무 투기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대형주만 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포트를 잡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소액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파도 타기를 하면서 띄엄띄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트레이더의 어떤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선 테마 관련 종목들은 가장 증시에서는 5년 만에 오는 하나의 어떤 큰 대목이고 또 거기에 따른 또 투자 전략만 잘 세운다고 한다면 큰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련 종목들 굉장히 저도 좀 좋아하고 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종목들 제가 이 주사법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에 좀 소수 비중으로 정치 그렇죠. 테마주들을 담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은 돌아간 키워드를 보니까 그냥 딱 이재명 지사 관련주,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떠오른 최재형 감사원장 네. 관련주 딱 요 세 개가 큰 테마인가요? 일단은 그런데요. 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또 언제 바뀔지는 그러니까 모르죠. 이걸 예측할 네. 수는 없어요. 그냥 그날 그때. 근데 하나 그 정치 테마 관련 종목들은 네. 이 차트상의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정보를 입수한 어떤 부분들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또 정치 테마 같은 경우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의 군집성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테마를 형성하려면 한 종목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최소한 5개 종목들이 하나의 어떤 섹터를 이루어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군집성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애니능률 같은 종목들이 또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또 등판이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들만 우리가 한다면 또 거기서 트레이딩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의 어떤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가장 좀 핫할 수 있는 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좀 핫하다. 그러니까 여권보다는 야권 후보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매년 있는 테마가 아니고 정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식하는 있는 그렇죠.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5년마다 한 번 오는 이 대목을 놓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대신에 중요한 건 비중을 작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나는 여기서 뭐 한탕주의로 이렇게 하겠다라기보다는 비중 좀 작게 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테마 관련주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증권광장 일부 시작이 된 이후로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채팅창에서 동아일텍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네. 네, 종목 리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텍 오늘 흐름 어떤지 좀 전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월화 출연을 해가지고 네. 뭐 월요일은 제가 화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종목을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은 좀 얌전한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고서 우리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주로서 우리가 한번 중기적 관점을 끌고 가보자 해서 관련 조정을 했는데 제가 네. 어제 말씀드린 종목은 공개를 해드릴 때 이 종목 좀 단기적 성향이 좀 강하고 수급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 해서 동아일텍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네. 사실 앞서서 제가 이 정치 관련된 대선 테마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때 예측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차트상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숨길 수 없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은 특히나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거래 대금, 즉 돈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거래량을 좀 잘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제 이제 동아일텍이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 거래량들, 이 대량 거래 자체가 일반적으로 평균보다 한 5배에서 10배 정도가량이 터지면은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라고 하는데 동아일텍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즉 이 동사가 상장한 지 2007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14년 동안에 터진 대량 거래입니다. 제일 큰 거래량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종목 뭔가 호재가 있는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살펴보니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또 거기서 보니까 메타버스의 대장주인 선의 시스템의 최대 주주가 또 바로 이 동아일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 종목이 모멘텀을 받고 대량 거래가 들어왔구나.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겠구나라고 우리가 센스 있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OLED 업황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개선이 되면서 상승을 가는 또 이제 큰 종목들 중에서 AP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그 신고가가 나오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동아일텍도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차트와 모멘텀과 실적까지 3박자가 딱 맞았기 때문에 그냥 저까지 좀 매수를 한번 해봤던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어제 12,200원 라인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 13,650원. 그러면 거의 한 고가 대비 12% 정도?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저가에 사가지고 고가에 다 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한 5에서 한 7% 정도가량은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건 단기적 관점이고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가 15,000원, TP를 15,000원 드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15,000원까지는 중기적 관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온 거래량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빠져나간 거래량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패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저점은 높이고 고점도 높이면서 좀 우상향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동아일텍은 좀 중기적 관점 15,000원은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아일텍 현재 구간에서는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 15,000원, 전략 변함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동아일텍 수익률은 12%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김용환의 주사법, 주식 사는 법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일장 이제 공략주 리뷰를 해봤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공략주를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으로 골라오셨을까요? 어제 동아일텍을 공략을 할 때 내심 좀 기대를 좀 했어요. 이제 오늘 출연을 하니까 제발 한번 좀 잘 가야 될 텐데. 슈팅에 한번 좀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이제 그 테마에 대한 순환매를 말씀드릴 때 뭐 진단키트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또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또 그저께 같은 경우도 공략할 때 종목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실적과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적자 이런 종목이 아니고요. 네. 실적하고 상관없이 말 그대로 모멘텀과
어떠한 그 테마적인 부분들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제2의 동아일텍처럼 또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한번 매수를 먼저 해보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은요, 정치 관련된 대선 테마 종목들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그런 관련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 부분들이라서 현재가 1,765원 매수할게요. 네. TBC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033830이네요. 033830 TBC라는 종목을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 관련된 종목들, 대선 테마 종목들을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심스럽습니다. 있죠. 근데 네, 맞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국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고 좀 그렇다고 할지언정 근데 동사의 어떤 현재 주가의 흐름들은 충분히 이제 막 스타트하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오늘 올라가는 정치 관련된 대선 테마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된 이런 야권 주자들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TBC는 이 모든 야권 주자들의 공통적인 수혜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대선 테마를 올해까지 이번까지 한 지금 3번째 이런 관련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 지역에 위치한 방송국입니다, 사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야권, 그러니까 이 보수층, 그죠? 보수 관련된 대선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인물들에 걸쳐서 좀 올라갔던 종목이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뭐냐면 야권 대선 주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면서 더욱더 흥행몰이를 좀 했고 또 야권에 좀 나올 만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윤석열,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등등등 많이 있기 때문에 흥행몰이가 굉장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야권의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당 그 야권 지지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거의 사상 최고치예요. 근데 이게 대선이 남아있는 기간이 지금 6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수들의 어떤 관련된 기업들이 또 하나의 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TBC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인맥주이기도 하고 이 사회이사가 또 이제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검찰자문위원회 또 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인맥주 편입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유승민 관련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유승민 관련주들이 맞아요. 네.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최재형, 그다음에 윤석열 관련된 이런 보수 관련된 종목들이 큰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라서 지금 근데 얘기한 순간 3에서 지금 4%대로 좀 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네. 현재가 매수 여전히 상관없어요? 전 상관없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네. 만약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서 막 10%, 20% 올라갔어요. 그러면 약간 조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추격해서 하지 마세요 하는데 1,800원 라인 때면은 전 지금도 사실은 제가 드렸던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러한 관련된 이제 보수 결집에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자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관련된 종목은 계속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결국에는 사실 이거 예전에 제가 그 잠깐 방송 쉬기 전에 3월 달에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1,200원, 1,300원 라인 때였는데 2,1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21선 위에 올라탄 모습인데 21선과 61선 라인대가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근데 이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주가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보통은 이 골든크로스가 나기 전에 주가는 밀려버리죠. 근데 이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버텼다는 것은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양보관이 나왔고 오늘 자리에서 다시 직전 고점 넘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남아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재료를 본다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들을 이미 돌파해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애니능률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튀어 올라갔고 그다음에 1호원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올라가는 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데 동사 TBC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그죠? 상승이 나오는 어떤 자리들이기 때문에 전고점 2,000원 라인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창진 앵커가 얘기한 네. 것처럼 지금 들어가도 되냐 했을 때 저도 주저하지 않고 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막 고점 라인대를 일봉상에서 돌파한 자리고요. 우리가 이걸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월봉상에서도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6월달 거래일수 얼마 남았습니까? 금요일, 월, 화, 수 거의 4거래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월봉이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7월달에 정치 이벤트를 크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들을 봤을 때 동사의 주가 탄력도는 더욱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라인 때 2,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530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현재가 1,765원에 매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좀 주가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000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전고점이 2,140원이었는데 이쯤 라인까지를 일단은 목표 주가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 1,53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은 비중으로 소액으로 그리고 그렇죠.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종목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환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톡 있습니다. 샵 네. 2034로 김용환이라고 보내주시면 또 이제 아직은 제가 거기다가 좀 소통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만 딱 해보고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더 많은 종목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등록을 해놓으시면요, 제가 좋은 종목들, 테마에 대한 종목, 그다음에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는 MB골드 김용환 매니저 스튜디오에서 만나봤고요. 내일은 아쉽지만 화상 전화 연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